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쿠팡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보상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제약이 붙으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한편 미 의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쿠팡 사태에 새 변수가 등장하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쿠팡 사태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나오셨고요.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한국유통연수원 마종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보상안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었죠. 하지만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스미싱 수준의 판촉 쿠폰이라니 정말 이 보상안이라는 것 발상 자체가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5,000원. 노예들아 구매 이용권 준다. 잔말 말고 쿠팡 써 이거네. 모욕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 반응 살펴보시고. Our compensation package is worth 1.7 trillion Korean won, which we believe is unprecedented. 네, 피해 고객 1인당 5만 원, 전체 합산으로 따지면 1조 7천억 원인데 그 내용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니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보상안이 발표되고 나서 쿠팡에 대한 안 좋은 여론, 민심은 더 싸늘해지고 악화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쿠팡의 입장에서 이런 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아주 그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고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론 조사 단계고 나중에 과징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래에 설정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기에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보상안을 냈는데 그 보상안이 우리가 통상 느끼는 보상안이 아니라 물건을 재구매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두었기 때문에 야 니들이 외형상으로는 1조 5천, 6천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그 상품을 재구매할 때 마진도 포함되어 있는 등 네. 다시 한번 그 고객이 이탈된 거를 다시 끌어온다든지 이런 자기들의 미래의 성장에 오히려 도움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느낌의 보상과 실질적인 보상의 차이 괴리를 소비자가 느끼기 때문에 상당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시민사회에서도 뭐 쿠팡 보상안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정도로 속속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 그래도 이게 보상안인 건지 프로모션인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어요. 윤 교수님. 저는 보상안보다는요.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보상 같은 경우는 금액보다는요. 체감 효용성이라든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5만 원권 구매 이용권은 겉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뭐 최대 보상액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4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죠. 쿠폰 자체가. 네. 그리고 특히 이 트래블 쿠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쿠폰을 사용하고 나서 그 잔액을 환불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실제 만약에 2만 원짜리 상품을 맞춰서 사거나 네. 그렇다면 백화점 상품권을 사더라도 뭐 만약에 16,000원을 샀다. 그럼 4,000원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이상의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피해 회복의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현금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 지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항 자체를 보더라도 안내 문구가 6줄이었다가 22줄로 바꿨어요. 네. 이거 다 읽으면은요 힘들어요, 정리가 우리도요. 저도 그 보도 읽다가 좀 지쳤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소비자들한테는 숨은 조건이 또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마 교수님, 네. 이게 유통가에서 이런 식의 보상안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나요?
사실 이거는 저도 보상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포인트라든지 어떤 그런 뭐 구매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프트 카드 같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사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이게 발표될 때 무신사 국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5만 원 쿠폰을 갖다 발행을 했어요. 마치 보란 쿠팡을 듯이 했죠. 비웃듯이 그렇게 네. 했었고요. 저도 집에서 볼 때 지금 뭐 오아시스라든지 뭐 컬리라든지 1만 원 쿠폰 날라옵니다. 뭐 3만 원 구매 시 1만 원 쿠폰 날라오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딱 그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안 좋은 게 5만 원이라는 게 약간 현학적인 말이고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알록스에 들어가 봤어요. 쿠팡에서 럭셔리 제품 파는 게 알록스인데 네네. 거기서 과연 뭘 살 수 있을까? 제일 제가 봤을 때 한 10페이지 넘겨봐도 제일 쌌던 게 22,000원짜리 립밤이더라고요. 양말 3켤레에 35,000원 하고 있는데 거기서 2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품목 자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 쿠폰을 발행을 한 거고요. 당연히 트러블 같은 경우에도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2만 원이 과연 얼만큼이나 이게 미끼 역할을 해가지고 더 큰 구매를 유도하는 거지 실제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일단 쿠팡 이츠만 하더라도 5천 원짜리 주는데 그것도 최소 구매 금액이 있어요. 5천 원짜리 못 시키죠. 최소한도 한 19,800원, 2만 원 그 정도 시켜 배달이 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무용지물이고요. 딱 하나 남은 게 5천 원짜리 쿠팡 상품 살 때 주는 그 혜택이 있는데 그것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정도 금액에서 뭐 추가적으로 사지 않으면은 배송도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일테면은 뭐 쿠팡 와우웨어는 아닌 경우에는 19,800원, 뭐 15,000원 이런 구매 허들이 있어요. 와우 같은 경우에는 뭐 19,800원이고 일반 상품 15,000원 이런 식의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1조 원대가 아니라 1천억 대 정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비용이고요. 그것도 쿠팡의 마케팅 평상시에 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고 두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간 고객들을 뭐 더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잡아오는 그런 용도로 쓰는 약간 편법적인 마케팅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 보상안 책정할 때 소위 유통 전문가들이라는 사람 다 모여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끼리 이 정도 보상안이면 어떨 거고 반응이 어떨 거고 다 예상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렇게 욕먹을 거 예상 못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욕먹을 거 알면서도 뭔가 누군가의 지시에서 뻔뻔하게 그냥 내놓은 건지. 사실 이게 금액이 민감한 거는 3,370만 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1인당 10,000원씩 보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나가게 되면은 3,370억. 만약에 그게 한 3만 원이면 1조 원대가 보상에 나가는 건 맞죠. 네.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뭐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현금 보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쿠팡 말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쿠팡은 그런 어떤 재무적인 타격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보상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케팅 용도로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중에 뭐 법적으로도 보상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타격보다는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회하고 다시 매출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약간의 마케팅 수단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 교수님, 근데 이제 보상 아니면 보상안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클리어하게.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이게 그 정보 유출이 되면 일단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최대 매출액의 3%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매출액이 한 연 50조 정도 됩니다. 네. 그 50조의 3%면 1조 5천억이에요. 네. 이게 이제 최대로 그렇게 이제 잘못되면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인데 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이미지 이런 게를 상쇄시켜야 될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그 1조 6천억에 대한 쿠폰을 이제 제공했는데 이게 뭐 일종의 보상이라보다도 죄송하다고 하는 사전적 어떤 기능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보상은 아니고 그런 돈을 일정한 정도 규모로 보면 그야말로 매출액 3% 정도, 3,470만 명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이 국민들의 느낌은 야 네가 진짜 보상이냐 이게 보상이라면 얼마든 근데 10,000원을 줘도 금액이 큽니다. 10,000원 하면 3천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5만 원이니까 1조 5천억인데 사실 돈으로 현재 정확하게 딱 이 고객 3,300명 들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휘청휘청하고 1년에 그 이 수익이 1조 원대뿐이 안 됩니다. 또 여기 이 쿠팡이 네. 진짜 1조 5천억을 다 쓰게 된다 그러면
1년 장사를 전혀 못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헛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그 쿠폰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홍보가 될 필요는 있었다. 그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드리는 게 어떤 입장에서 드리는 거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정부 유출에 대한 결과가 다 수사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진짜배기 보상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돼야 되는데 다만 지금 쿠폰이 전부 보상으로서 끝나는 보상이다라고 이제 봐서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법률가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돈을 받으면 사실상 보상금 추후에 보상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 네. 아마 거기 기록에 요번에 쿠폰을 받으면은 보상 신청을 그건 또 못할- 아니라고 또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제 보상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쿠팡이 전략적으로 좀 실패를 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략 실패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제적인 보상을 내놓으면 나중에 제재나 심의 같은 걸 받을 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전혀 이거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근데 저도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엇나갔다는 거죠, 지적이. 뭐 엇나갔다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서를 좀 잘 못 파악한 것 같아요. 국민 정서에 대한 부분은요. 한국민들의 정서. 그렇죠. 이런 부상 쿠폰을 내놨을 때, 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적 정서에 기반한 보상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 미국인들한테 좀 다르게 다가갈 다르게 수. 나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 쿠폰 네. 문화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이 쿠폰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거 갖고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사실 이런 쿠폰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쓰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걸 또 잘 쪼개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쿠팡은 미국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상장사도 그렇지만 실제 대표도 김성석 대표도 자라온 환경도 미국에서 자라왔고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게 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점에서 민심을 더 자극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벌써 탈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탈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쿠팡으로 다시 복귀해야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재진입하고 나서 이제 보상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도 있는데 이 시간들에 대해서도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유입 장벽이라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있고요. 또 피해 보상만 끝나면 되는데 네. 좀 전에 홍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 이 피해 보상액으로 1조 7천억을 제시하게 되고 실제 이걸 다 쓰게 되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남을 게 없으니까 이걸 매출하고 연동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지만 이 부분이 민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더 반대적인 그 불매 운동까지 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명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상 실질 배상 패키지를 제공하기보다는 이 단순한 이 쿠폰이라든지 뭐 즉시의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거는 쿠팡의 자체 조사. 그리고 자체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또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걸 두고 뭐 사실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웠고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위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계속 공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내리라고 했죠. 자체 조사 결과가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격차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의 조사를 해서 그걸 갖다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뭐 사법기관에서 뭐 제시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제시를 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마치 실질적인 사법기관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증거를 찾아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포렌식 국내도 아니고 외국계 포렌식 업체를 그걸 통해 가지고 포렌식까지 했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내진 않고 있다는 거죠. 한 150건 정도 이런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50건밖에 내지 않았었고요. 이를테면은 뭐 로그인 기록 접근하지 마라 그랬는데 24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한 4, 5개월치를 벌써 그걸 또 삭제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안전장치들을 뭐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정부나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3,370만 건이 아니라 3,000건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네. 포렌식을 했는데 그 결과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 외장하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로지 하나 그 증인 범인의 증언만 딱 가지고 이 증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 국민 감정도 그렇고 뭐 사법적인 입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큰 피해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사실 시가총액 주가거든요. 한때 33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뭐 2, 3달러, 4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80조 기업이 지금 60조가 된 거예요. 20조가 지금 증발해 버렸어요, 사실은. 네. 물론 뭐 올해 최고치 기준이기도 하지만 최소한도 11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조 이상은 증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들의 피해 구제를 하고 소명을 하고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고객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멈칫멈칫하면서 그냥 법무팀, 로비스트 이런 부분들을 의존해서 가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쿠팡 결자해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더 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꾸 쿠팡 이런 모습 보이니까 자꾸 의심하게 돼요. 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축소하려고 그러나? 이게 이제 정부랑 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조사 대상인데 조사 대상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이렇다라고 발표했다. 상식에는 좀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이 상장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의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수시로 거의 즉각적으로 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든 법률적으로 확정될 때 발표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는 이제 공시를 한 것이죠. 네. 그게 그 직원 자기들이 근데 관점이 좀 다른 게 이 쿠팡은 그 다운을 받은 것 실제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열람이 아니라 실제 다운을 받아서 어디에 활용하는 것 이거 정도가 되어야 개인정보 유출의 그 심각성이 있는 거라고 봐서 네. 3천여 건을 한 거고 우리 정부는 야 그 사람이 권한 있는 그 정보 접근권이 있는 사람이 일단 3천만 명을 볼 수 있는 들어가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열람도 했다. 다만 다운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까 금방 우리 막에서 말씀드린 그 상태가 여러 형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클라우드 저장이라든지. 네, 그래서 뭐 이 노트북에 다운돼 있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지금 그런 문제의 논점이 있는데 다만 쿠팡은 다운받은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3천여 건이다. 현재는 우리들이 파악한 건 이거라고 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요 자체까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논쟁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지금 또 출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는 거는 경찰 조사, 당국 조사 한참 진행 중인데 대표가 또 자리를 비우면 이 조사가 제대로 되겠냐? 또 지연되거나 사실상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수사라는 것이 대표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에 대한 상징성이 있죠. 사실은 쿠팡은 굉장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었어요. 네. 근데 출국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뒤늦게야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재입국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나온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제 핵심 의사결정자는 당연히 로저스 대표겠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논의도 필요한데 이미 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사도 늦어지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계속 마녀사냥이라는 얘기에 대한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요, 국내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갔다, 출장이지만 해외로 나갔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마녀사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무역
규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디지털 관련된 뭐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제 통하게 되면은요. 이런 예정된 출장에 대한 설명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특히 귀국 일정이라든지 출석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이 확약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확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조사가 연기될 수밖에 없고 네. 책임 있는 진술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국내에서는 쿠팡을 향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쿠팡을 향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2 American executives. I'm heari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네,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이제 쿠팡이 한국 기업인가 미국 기업인가? 제가 지금 또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가는 말이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쿠팡을 옹호하는 듯한 그 논리들이 지금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일단 저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의견, 홍 교수님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업에 대한 바라다보는 시각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은 평상시에는 영웅이고요. 기업인들은 애국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을 우리도 가질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조건 하에서 좀 도움이 되는 발언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우리나라만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만에도 쿠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됐고, 다만 미국에서 갖고 있는 그 쿠팡이 한국에 있는 쿠팡, 대만 등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범석 회장이 오시라, 또 대만에 문제 있으면 김범석 회장이 오라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구글에 그 레리 페이지가 너 와라, 너 대주주니까 오라. 또 우리나라가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 각 나라에 때인데 사건 있으면 다 이 회장이 다 참석하라. 이런 식견으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의 그 글로벌 기준과 추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합하게 말해야 되고, 다만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업이 삼성이 외국에서 베트남에 갔는데 이재용이 오라 안 오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그 국회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하지 그런 그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너는 회장이니까, 우리나라는 총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다보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맞는 대응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회사가 우리나라 오지. 맨날 구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글에 있는 대주주 일로 와서 설명을 직접 하라. 이제 이런 접근을 인식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라는 것을 글로벌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 사실을 규명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간의 외교 또 아니면 국제 경제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에 공감을 하시는지?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미국 기업인가요? 저는 한국 기업이라고 보는 거는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고, 예. 한국에서 실질적인 고용과 예. 핵심적인 인프라들을 다 한국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도 그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무서운 거는 결과적으로 어쨌든지 기본적인 기업 구조 자체는 미국, 예. NYC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미국 기업으로 분류가 됐고 세금도 미국에 납부를 하고 기부금 역시도 미국에다가 지금 수백억을 제가 기부를 이런 하고 부분을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상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쿠팡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매출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맞아요. 김범석 의장도
한 한국인계 피가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의회라든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인식하게끔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슈가 왜 발생했냐면은 로비 자금도 많이 있었고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상장할 때도 미국 기업 일부러 미국 증시에다 상장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번듯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 당연히 수년간에 상당한 로비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쿠팡 INC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로비 비용이 아마 57억, 58억까지 육박했을 거고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만 32명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쿠팡 이슈에 대해서 이 로비를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자국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걸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 한국인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제에서 우리가 매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 기업에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이 부분의 증시도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에 대해서 차이에서 좀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리하고 절차로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통상에 대한 또 충돌도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쿠팡 INC가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고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한국적 기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플도 생산이 거의 중국서 일어나고 중국서 상당히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생산이 중국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중국 기업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미국에서 상장되고 미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바라다 보는 식견을 좀 달리 봐야 되겠다. 쿠팡에 있는 이 미국에 상장된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는 하나의 지점일 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도 있고 전 세계에 이런 쿠팡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매출망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고 많은 우리 유통시장의 지배율이 많다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업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해서 회장 나와라 뭐하라 이런 식의 어떤 보다는 좀 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는 그런 접근에 대한 것을 요번에 상당히 또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 있다. 왜 쿠팡이 돼 미국 의회에서 저렇게 그랬지?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받아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요번에 네. 시사한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뭐 반박을 제기하자면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은 사실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네. 기업이니까 이건 차별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충분히 뭐 이해는 되는데 고객 정보 유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앵커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거는 사실 국내 기업과 이런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리면서 외국 기업을 분리됐으면서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울어진 노동전쟁이 되는 겁니다. 로비라는 게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글로벌에서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본인들이 본인 회사를 홍보하고 로비라는 어원 자체도 영국 하원에 그 로비를 거기에 전 기업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게 로비스트가 됐는데 똑같았습니까? 미국 하원에 지금 들어갔는데 하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의사결정도 하고 기업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기부금도 낼 수 있고 정치 자금을 갖다 지원해주면서 그들이 마우스를 스피킹을 대변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하원 의원들도 미국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쿠팡의 어떤 지원이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 받은 이 의원들이 몇 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이 일개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뭐 우려에 대한 걸 부추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문제면 법적으로 국내법에 저촉이 되고 국내법으로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국내법에 저촉이 되고 있고 명백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게 국제 통상으로 끌고 가서 외국계 기업 왜 우리나라 기업을 탄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 KT라든지 카드 3사라든지 터졌을 때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에서 그런 말을 갖다 합니까? 자기 나라 기업들은 국내법을 어기더라도 이걸 만약에 과잉 제재를 한다 혹은 제재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게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국 기업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을 들어가면은요 특정 기업에 대한 겨냥이 아니에요.
사실 사건 자체가 일어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출된 것도 이거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당한 공익 목적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미국 의회에서도 이 관련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디지털 통상관세 관련된 그래서 통상 관련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로도 지금 확장이 된다는 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미 의회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거냐라는 거죠. 이제 걱정은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전방위 조사를 쿠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한국 법에 근거해서 내리는 제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까 봐. 네. 한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외국이나 한국의 차별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뭐 그런 분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의 기준에 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국내법도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하니까 뭐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지금 너 이거 사실상 그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맞으면 그 비관세 이런 그 제재를 가질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기업을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를 사실상 두느냐. 근데 그거는 미국 법고 미국 사고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서 내가 뭐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이 뭘 차별이 있느냐 하는데 그 수준의 차이가 곧 국제 분쟁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뭐 제재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의 수준에 맞는 국내법을 가질 필요도 있는 거고 거기에 내에서 외국의 기업에 대한 식견을 봐서 외국이 아무리 니네 국내법을 한다라도 차별이 주는 것 같다. 글로벌 기준에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비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제재의 빌미로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유발하는 상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과 통상 차원에서의 정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관료와 그런 면에서 사전에 하여튼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부든 기업이든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정치인들도 잘 그런 걸 살펴서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생각은 이게 이제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우리 기준과 우리의 제재 기준과 예를 들면 미국의 제재 기준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강도가 센가요? 당연히 미국이 강력하죠. 우리 같은 예를 들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제재 수익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집단 소송이라든지 모든 소비자 이 삼법 정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갖다 많이 해주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 문제가 터졌다. 대표적인 카드 3사가 그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카드 3사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되고 거기에서 집단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 집단 소송이 6년 걸렸어요. 그 6년 지난 다음에 10만 원씩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나올 정도로 그것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 결과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10만 원, 그것도 4, 5년 지난 다음에 그냥 화해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이 소송하더라도 거기 1,000만 명에 달하는 그 피해자가 있으면 전체 다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 단위의 징벌적 배상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징벌적 배상금을 3%에서 10%까지 올리자라는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 개정 논의하고 있죠. 집단 소송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지금 뭐 글로벌 뭐 미국식으로 본다면은 표준을 맞춰가자고는 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법이긴 하지만 반면으로 그 반대로 본다면은 그 동안에는 너무 느슨하게 운영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그런 강도 높은 그런 규제도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은 또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쿠팡 사태 지금 미국 의회 정치권에서 쿠팡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앞으로도 하나의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이런 수 비슷한 있죠. 일이 또 터졌는데 그때도 또 미국 기업이라고 예를 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비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통상본부장이면 차관급이 가서 이걸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고 영업 정지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 의회에서 차별 프레임을 걸거나 만약에 실제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냐 아닌 거에 따라서 이 대외적으로 이제
방어를 할 때 이 정당성 있는 방어를 하지 못하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실제 제재 기준의 행위와 제재 구제의 이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 회복을 얼마나 했는지, 재발 방지 체계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법치에 대한 것들을 국내법에 의해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회에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향후에도 나쁜 선례로도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논란이 됐던 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지위입니다. 우린 공정거래법상 이른바 재벌 총수들에 있어서는 동일인 지정을 해서 각종 어떤 재벌 기업에 대한 잣대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김범석 의장의 경우에는 동일이 지정돼 있지 않고 쿠팡 법인이 이제 지정돼 있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왜 동일인 지정이 안 돼 있냐? 이번에 바뀔 수도 있다. 상당히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이 동일인 지정 제도가 좀 상당히 그걸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 공정거래위원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김범수 우리석 그 쿠팡 INC 의장입니다. 의장은 우리가 외국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법제를 시행령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관계는 없는데 다만 그러면서 또 어떤 걸 포함했냐면 반드시 꼭 자연인만이 동일인이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하고 조건에 맞으면 법인이 할 수도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동일인이냐 아니냐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무슨 개인이 어떤 경우에 이제 이 동일인이 안 될 수 있냐면 자기가 최고 상급에 있는 그러한 출자를 대주주 역할을 하지만 가족들이 전혀 뭐 계열사의 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들이 있으면은 괜히 자연인들의 역할을 억제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 그 다음에 기업을 더욱더 넓혀 나가고 확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막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너무 동일인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으로 이제 삼는 그런 규정도 함께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식견에는 사장이 분명히 법률적 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는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규제 차원에서 바라다 볼 수 있고 기업이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억제하고 또 이런 근거를 통해서 여러 조건을 통해서 뭐 영업정지까지 내린다든지 또 투자 확대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글로벌에서 보면 상당히 다른 식견으로 갔을 수도 있는 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동일인 지정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거를 세게 보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논란이 하나 있는 거는 이제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쿠팡에서 임원의 역할을 한다라는 맞습니다. 게 알려지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지정이라는 것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의 재벌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겠지만 계열사들이 뭐 80개에서 100개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하나의 기업이 그 지배를 하면서 다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적인 그런 경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한 회사의 손해를 다른 회사로 떠넘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막기 위해서 이런 동일인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계열사 간에 그런 일감 몰아주기 금지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이 투명하게 돼야지 그래야지 기업도 건강해지고 주가도 정성을 찾는데 우리나라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쿠팡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그 동일인 지정이라는 그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규제를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가 지금 약간 공정위에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외국인도 가능해라고 하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문제점을 두드리는 게 친족 경영 참여라고 그 동생 김유석이라는 그분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서 연봉 6억을 받고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만약에 밝혀지고 그다음에 그게
그 김범석 의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김범석 의장의 어떤 그런 뭐 지시와 그런 또 수행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규명이 된다면은 그거는 동일인 지정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기도 하기 때문에 네. 공정위가 정확히 들여다본다면은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압력이라든지 아직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쿠팡의 그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네. 뭐 이른바 탈팡이라고 해서 탈팡도 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분명히 충격이 분명해요. 뭐 하루에 뭐 결제 횟수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뭐 56억 정도의 이제 손해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아마 불매라든지 이탈에 대한 실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부분인데 독주가 끝나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의 재편 싸움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를 통해서 지금 다른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가 멤버십이라든지 프로모션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부 지표에서는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좀 이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로켓 배송이라든지 와우라든지 그런 생태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제 추정액은 또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관건은 이번에 뭐 제공한 보상 쿠폰도 아니고요. 사실 보안에 관련된 신뢰의 복원 속도인데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다시 쿠팡 같은 경우는 이 회복 비용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물류 고정비 구조에 대한 압박성도 좀 해결이 된다면은요. 어느 정도로 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처럼 뭐 독보적인 1등으로 가기보다는 실제 독주의 종말은 아니지만 균열이 되면서 각각 2위와의 그 다툼이 점점점 치열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유통가와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10여 년간 거의 주말 영업이 안 됐었죠. 주말에 한 해 공휴일 강제 의무가 휴업이 들어갔었고 심야 배송도 못했죠? 그렇죠. 새벽 배송, 심야 배송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온라인 쪽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고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을 하고 유통업체, 오프라인 유통업체랑 동일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그게 중개업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마켓 셀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규모 유통법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빠졌던 거죠. 이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중개 플랫폼을 제외한다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제외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거꾸로 보면은 그 이후로 쿠팡이 모든 거를 지금 많이 가져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독식을 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온라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은 1% 성장하고 있는데 쿠팡 혼자 18%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때는 매기가 나와서 이 건강하게 시장을 만들고 내서 혜택을 볼 수 있어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희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쿠팡이 이제 가격을 올리더라도 올린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쿠팡보다 더 싼 상품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쿠팡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 쿠팡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은 쿠팡에서 퇴출이야.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가격 자체가 쿠팡보다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반품 같은 것도 이제는 업체들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비용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독과점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팡이 만약 이런 식으로 독점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네이버와 그다음에 컬리 같이 연계해서 네이버앤 마트라는 새벽 배송까지도 할 수 있는 무료 배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통운하고 연계해서 온해라고 해서 365일 배송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동안에는 쿠팡만이 일요일 배송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쿠팡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오는 고객들이 네이버로 많이 가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가 30% 이상 매출이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쿠팡이 한 7% 매출이 빠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56억이라 그랬는데 하루에 실제로 그거는 카드사 3사의 매출이고요. 총계로 본다 그러면은 네이버 쿠팡 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 결제하는 사람이 다 본다 그러면은 12월 기준으로는 하루에 1,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100억이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진다면 3조, 4조가 될 수 있는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게 티몬이라든지 이메프도 한순간이었거든요. 고객이 마음이 돌아서고 네이버도 써볼만 하네. 이런 인식이 된다면 쿠팡도 굉장한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진실한 그런 사과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그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네. 예, 지금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거 유통산업별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대형 마트를 전통시장과 비교해서 이런 제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커머스의 이런 산업과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권과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이런 걸 다 반영해서 봤을 때 특히 요새 뭐 대형 마트가 상당히 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그 예전의 방식을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발목이 잡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정을 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보호하는 논리는 다소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규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과 압박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쿠팡을 끼워 넣고 있어요. 사안의 본질인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임을 다물고 있죠. 로비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쯤은 알 것도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